자, 오늘은 교재 160페이지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두 번째 단원인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이 역학적 시스템은 물리에 해당이 되고 우리 중학교 3학년 3단원 운동 해가지고 여러분들 등속 운동, 자연학과 운동 공부했었다, 그쵸? 거기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3-1 찾아가지고 다시 3-3 찾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운동은 물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에는 우리가 앞에서 속력 공부했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요 속력과 비슷한 말 뭐도 배운다? 속도 개념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속력과 속도 알기 위해서 교재 162페이지부터 먼저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162페이지에 속력과 속도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속력 개념. 속력 개념도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뭐분해 단위 시간분의 뭐라고 했니?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 이거 시험 보는 잘 들어.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은 속력 V는 단위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로 나타냈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그래서 단위 환산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km가 1000m, 1시간이 3600초 알아두시고, 오늘 공부할 거는 속도 개념인데 속도는 똑같아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대신에 변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얘도 기호로 나타내면 똑같아요. T분의 S고, 단위로는 똑같이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는데,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위와 이동 거리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무엇이고 변위가 뭔지 살펴볼게요. 이동 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변위는 뭘 변이라고 그러냐면은 물체의 위치 변화를 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낮은 거리 빼기 처음 거리, 이렇게 나타나요. 됐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철수가 출발해가지고 학교까지 가고,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왔다. 이게 집이고 이게 학교야. 잘 들으세요. 요게 50m. 학교까지도 50m. 그러면 찰수가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왔다.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 그럼 요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된다? 50m 갔다가 또 학교까지 100m 갔다가 다시 집까지 왔으니까 얼마가 된다? 150m가 된다. 됐죠? 변 위는 중간 과정 다 빼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그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현재 나중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나중까지. 그래서 변위는 얼마가 된다? 50m가 된다. 따라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요 이동 거리와 변위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속도 개념에서는 변위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또 공부했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니?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나타냈고, 혹은 또 뭐로 나타낸다?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요렇게도 구했었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다? 총 걸린 시간분의 변위 총 변위 양, 이렇게 갑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속도는 둘 다 물체의 뭐를 나타내는 말이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인데,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는 뭐든 방향을 고려한다. 그럼 빠르기와 방향을 포함한다. 그래서 방향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는 통합과학에서는 속도 개념이 나옵니다. 그 속도 개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속도 개념이 나와요. 자, 가속도도 같이 갑니다. 가속도 우리가 이것도 3학년 때 공부했어요. 가속도 A. 가속도 중에서도 우리는 뭐 배웠다? 중력 가속도 공부했다. 그럼 가속도 개념은 뭐냐? 무슨 개념이니? 속도가 어떻게 한다?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변하는 거, 속력이 변하는 게 아니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뭐하고 뭐가 변한다? 방향. 빠르기랑 방향.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반대로 빠르기와 방향이 다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라 배웠니? 가속도의 정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은 뭐니?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라 그러니?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하고 뭐가 안 변한다? 빠르기랑 방향이 둘 다 변하지 않는 것. 일정한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배웠다? 그렇죠? 이거를 등속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가 방향이 안 바뀌니까 뭐라 그런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니까 가속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따라서 가속도는 5분의 마찬가지 단위 시간분의 어떤 개념이 나온다? 속도의 변화가 나온다. 이 개념을 식으로 나타내면 가속도 A는 단위 시간 T분의 델타 V가 나와요. 요 델타 V라는 거 다시 말하면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낸다?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우리가 낮은 속도를 V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국하고 숫자 개념 요게 조금씩 틀려요. 승은이 숫자 한번 세봐. 처음부터 숫자 한번 세봐봐. 숫자 세보라고. 한국어요. 응. 1, 2, 3, 4, 5, 6, 7, 8, 9, 10. 우리나라는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지만 외국은 틀려요. 특히 미국하고 서양 쪽은 어디부터? 0, 1, 2, 3, 4, 5, 6, 7, 8, 9라고 해요. 도훈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보세요. 요일 이야기해봐. 요일이요? 응. 한국어로요? 응. 일월 특이하네.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국은 다시 어떻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달력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파트 맨 밑에 층이 몇 층? 지하에 1층 아파트 맨 밑에가 1층이죠, 그렇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미국은 또 틀려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0이 처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V1, 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처음 속도가 V0라. 그럼 낮은 속도는 V1 혹은 그냥 V라고 씁니다. 그럼 요거 다시 공식을 쓰면은 가속도 A는 걸린 시간 T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10초는 11초인 거예요. 한국에서. 아니 숫자 순서만 10초는 똑같이 10초인데 순서만 0부터 시작합니다. 아, 자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가속도 대신에 뭐 배웠다?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 G를 공부했다. 그쵸? 이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배웠니? 9.8 m/s. 요거 배웠었다. 그쵸? 요 G를 중력 가속. 우리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복습하고 갑니다. 요거를 모르면 지금 오늘 수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중3 때 배웠다 치고 중1 때 배운 거 갑니다. 에이, 설마 중1 때 배운 거는 모르진 않겠지. 힘 갑니다. 힘. 중학교 1학년 때 힘 배웠어요. 그리고 힘 종류, 중력, 마찰력 뭐 배웠니? 전기력 뭐 이런 거 배웠었다. 그쵸? 그러면 힘은 기호로 F 포스를 나타내고 힘은 뭐 곱하기 뭐였니?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공부했죠.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공식으로 나타내면 뭐니? F는 ma 어떻게 외우라고? 퓨마라고 외우라고 했다. 그쵸? 퓨마 단위는 뉴턴 쓰고. 그쵸? 오늘은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어떤 힘 들어가냐면은 알짜 힘이라는 게 등장해요. 알짜 힘.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든 힘의 합입니다. 모든 힘을 합친 거. 자, 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 상자가 이렇게 있어. 얘가 1kg짜리 상자야. 이쪽으로 10N 잡아당기고 힘으로 반대쪽으로 5N 잡아당겼어. 승은아,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5N 잡아당기면 얘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니? 5. 5N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죠? 여기 오른쪽으로 5N, 요 5N이 알짜 힘이 된다 이런 거예요. 모든 힘의 합.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이거 앞으로 뒤에 가서 또 엄청나게 나와요. 중요 마이너스 값은 뭘 이야기한다?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반대 방향.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값은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N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5 해서 5N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10N이고 여기가 15N이면 어떻게니? 마이너스 5N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5N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5N 잡아당기는 거랑 같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중력. 중력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지구의 중력이고, 중력이라고 하면은 요 중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만유 인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력의 정의가 뭐니? 물체가 다른 물체. 그렇지.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가 어떻게 서로 잡아당기는 이것을 중력 혹은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모든 물체가 다 질량을 가집니다. 질량을 가지지 않는 물체는 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0.0001g이라도 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 질량을 가지는 모든 있을유자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체는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잡아당긴다. 요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러니? 인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른다. 이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으면은 A 물체는 질량이 M1이고 얘는 M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요 F1 힘과 F2 만유인력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다. 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배운다? R이라고 한다. 따라서 R을 구하는 공식은 만유인력, 다른 표현으로는 이걸 중력이라고 해요. 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 곱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중력상수 G를 곱합니다. 요게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물체가 지구라고 하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러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런다? 요거는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뭐라 그런다? 지구의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력.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빼버리고 그냥 보통 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구의 중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구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구 질량 알 수 있고 지구 반지름 알 수 있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공식에서 거리는 지구하고 선생님하고 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다. 지구 중심이야. 선생님 여기 서 있어. 선생님이 아무리 점프를 한다 높은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거리가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질량 알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뭘 한다? 지구의 질량 알 수 있고 요거 알 수 있고 만유인력 상수 알 수 있고 두 물체의 거리 알 수 있고 요거를 과학자들이 계산했더니 얼마더라? 지구의 중력에서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다? 요거 계산했더니 9.8이더라. 요거 계산했더니 9.8이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이야. 그래서 우리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니? 중력 F는 어떻게 구했니? 9.8 곱하기 M 이렇게 구했죠, 그렇죠?
9.8에다가 n 곱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나? 무게라고도 공부했었다. 이거 중학교 때 공부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말한 무게는 질량이 던데 9.4 박스. 아니야. 곱해야 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 몸무게 70kg, 선생님 몸무게 미안 80kg라고 하자. 선생님 몸무게가 80kg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원래 정식 명칭은 선생님 몸무게 80 곱하기 80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니? 9.8을 해야 돼. 그럼 뭐든지 다 9.8을 해야 되는데 니도 9.8 나도 9.8 다 9.8을 곱하니까 우리 9.8은 생략하고 앞에 거 질량만 우리 비교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질량만 이야기하는 거지. 선생님 몸무게는 선생님 여기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들 몸무게 선생님 몸무게 쟀는데 80이다. 근데 달에 가서 선생님 몸무게 재면 어떻게 되니? 줄어요. 5g인가? 줄어들죠. 왜? 달의 질량이 훨씬 더 지구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이 9.8보다 더 작아진다니까.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럼 내 몸무게 2.4를 곱해야 되니까 내 몸무게가 달에 가서 측정하면 훨씬 작다. 반대로 우주에서 선생님 몸무게 측정하면 질량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없어. 질량이 있잖아. 아니 무게가 없어. 질량이 있어. 무게가 없어. 질량 있죠. 질량은 있고 무게가 없어. 돌아다니는 거.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유전 배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번에 무슨 소리야?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요거 이제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중력 개념. 중력 개념 앞에서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쵸? 중력이 힘이니까 당연히 F가 들어가고. 어디? 중력 아까 다시 한번 쓸게요.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러면 질량을 가지는 물체,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 칠판 주기하고 선생님하고는 왜 서로 안 잡아당겨지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질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질량 차이가 겁나 큰 거 누구? 먼지. 쌤 먼지는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렇죠? 먼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쌤 잡아당겨가지고 쌤한테 탁 붙어버려. 지게 까면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여기 중력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는 어떨수록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떨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떤다? 커진다. 근데 동현이 잘 거면 집에 가서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거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가속도는 질량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속도,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서현아 얼마를 일정하다고? 9.8로 일정하다. 요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모든 물체는 어떻게 동시에 떨어진다.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단 어떤 조건에서? 공기저항도 공기저항 없을 때. 그러니까 공기저항만 빼면은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져. 왜? 질량과 관계없이 9.8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먼지라도 어떻게 떨어질 때는 9.8씩 빨라지는 거고, 엄청나게 큰 쇠구슬 떨어뜨려도 걔도 어떻게 1초에 9.8씩 떨어진다. 어떤 상태일 때? 진공 상태일 때. 됐습니까? 그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한 번만 꺼두세요. 1번 중력의 크기, 160페이지 1번 중력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 부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력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중력은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작용을 한다.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이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 선생님 지표면에서 지금 지표면이 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행성 중심에 있다. 행성 중심에 중력. 지구 중력의 방향은 어디다? 지구 중심. 지구 중심 방향.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의 힘, 얘는 지구 중심 방향. 모두가 지구 중심 쪽. 됐나요? 세 번째, 이거는 뭐 아까 공부했던 건데,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뭐 한다? 9.8을 곱한 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물체 운동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공부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B,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 물체의 운동.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뭐 배웠다?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다. 됐나요? 두 번째, 중력에 의한, 다른 힘거 다 빼고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이제 두 가지로 공부할 건데, 어떤 걸로 공부할 거냐면은, 하나는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은 어디로 떨어뜨린 거니? 위에서 아래.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제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 요거 공부하는 거.
여기 수평 방향으로 쌤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떨어지겠니? 이렇게 떨어지겠니? 곡선을 그리는 어떻게 떨어지니? 곡선. 포물선.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하죠, 그렇죠?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는데 포물선 운동. 그럼 어떻게 포물선 운동일까? 그래서 여기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요. 하나 수직, 하나 수평.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뭘로 바뀐다? 포물선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문제합니다. 요거 구별하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역학적 시스템 끝내버릴 겁니다. 몇 쪽까지? 단어 마무리까지 해서 쉬는 시간이 183페이지까지. 쉬는 시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 쉬는 시간. 진짜. 자, 갑니다. 밖에 안 나오는데 와서 오는 거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 쉬는 시간을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개소리. 자, 사진 찍으세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내가 먼저 해줬어. 얘랑 인지가 저도 잘 듣잖아. 와우. 선배님 카페 쌤 추석 때 어디 안 가세요? 160페이지 밑에 1번 자유낙하 운동 공부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자, 정의를 살펴보면은 뭐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중력만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뭐 넣을까?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만 받아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때 자유낙하 운동의 속도 변화는 얼마입니까? 1초에 얼마? 5.8 10 어떻게 된다? 빨라. 모든 물체랑 똑같습니다. 1초에 9.8씩 빨라진다. 빨라지니까 속도가 변했다 안 변한다? 변하죠, 그렇죠?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 배웠니?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렇죠? 네. 가속도 운동. 근데 1초에 얼마씩 빨라지니? 9.8씩 일정하게 빨라진다. 일정하다를 한자로 등자를 해서 그래서 뭐라 그런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질량이 다른 물체라도 가속도는 어떻다? 가속도는 어떻다? 1. 얼마로? 9.8.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고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요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자, 유나 맨 처음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니? 0이죠, 그렇죠? 왜? 정지하고 있는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지금 정지 상태다. 그러니까 속력이 없어, 속도가 없어. 그다음 요때의 속력은 얼마일까? 여기 1초, 1초, 여기도 1초, 여기도 1초라고 하네요. 좀 다시 나눠서. 여기는 속도가 얼마? 9.8 되겠죠. 요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니? 19.6이 되겠죠. 요때는 얼마니? 29.4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씩 빨라진다? 여기서 여기까지 9.8 빨라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9.8 빨라지고 여기서도 9.8씩 빨라진다.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한번 꺼주세요. 160페이지 2번.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화살표 찍어진 거에 같은 높이에 동시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동시에 떨어진다. 이 소리. 질량하고 관계없다. 그 위에 밑줄 1번 자유낙하 운동에서 화살표 가속도의 크기가 9.8m/s의 제곱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죠? 이제 1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자, 수평으로 던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찬가지 얘도 지금 뭘 무시할 때 공기 저항 무시하면은 질량 중력만 받아서 어떤 운동을 한다? 포물선 낙하 운동을 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물체를 던졌어.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돌아요. 수평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자,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때 요때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수직은 수직 방향. 얘는 중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힘 받죠, 그렇죠? 받아서 무슨 운동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한다. 물어볼게요. 얘 처음 속력 있을까 없을까? 저 왜요? 아 없어요. 네, 있어요. 휙 던졌으니까 지 여기 위치로 이렇게 던지면은 아 던질 땐 힘이 있겠 저기 뭐야 속도가 있겠죠? 네. 속도가 있어서 쭉 일정하게 가는데 중력 힘을 받아서 9.8씩 빨라진다. 따라서 여기에 속력이 V0라고 하면 처음 속력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9.8. 처음 속력 더하기 9.8이 되겠죠? 네. 맞습니까? 얘는 처음 속력 더하기 얼마 되겠니? 9.8 플러스 6.8. 19.6이 되겠죠? 그렇죠? 네. 얘는 1900 플러스 9.8 곱하기 4. 29.4가 되겠죠? 그렇죠? 빠르시네요.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자연학과 운동을 한다면 둘이 동시에 떨어져요. 왜요? 맞아요. 이거야. 됐죠? 됐니?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놔도 하나는 놓고 둘이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쌤 요건 앞으로 이렇게 밀고 요건 그대로 떨어뜨리면 요렇게 하면 동시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떨어지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수평방으로 가는 방향 때문에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거고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것만 차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됐죠?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갑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해야 됩니다. V0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니? 처음 속도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요때 요 높이 요 높이가 뭐니? h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 거리가 뭐가 되니? 높이가 되겠죠. 요게 높이 h가 높이. 그럼 여기서 요까지가 뭐가 되니? s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놓고 그 다음에 가속도 a 대신에 무슨 가속도를 쓴다? 중력 가속도를 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제 공식이 나갑니다.
겁나 중요한 공식이 나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요까지 됐을 때 요 위치 왔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죠, 그쵸? 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낮은 속도 V는 뭐가 되니? 아까 선생님이 처음 속도 V0 더하기 가속도가 얼마니? 가속도 9.8이지만 원래 공식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렇구나. 그러면 1초라고 하면 9.8. 그러면 이해됩니까? 네. 중요해요. 그러면 얘 낮은 속도 구하면은 얘 낮은 속도는 얼마일까 하면은 V0 처음 속력에다가 9.8 곱하기 시간. 가속도 중력 가속도니까 9.8 시간은 몇 초? 1초. 그러니까 여기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얘는 2초니 처음 속력에다가 9.8에다가 2초. 2초 곱하니까 19.6이 된다고. 그 공식이 이거라고. 한글로 적어야 되나? 네. 아, 네. 한글로 안 적어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잘 봐. 요거는 수평일 때야. 수평일 때야. 아이? 네. 그러면 얘 수직일 때는 수직일 때는 즉 다시 자연악각동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9.8 곱하기 똑같이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되는데 잘 보세요. A 대신에 뭐 집어넣고 중력 가속도 집어넣고 V0는 처음에 여기는 속력이 빵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어떻게 정리하면은 얘 0이고 A 대신에 G 집어넣으면은 어떤 공식이 나올까? 수직 낮은 속도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된다.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공식은 하지 않고 숫자로만 배웠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잘 봐.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GT다, GT. 1초면은 1초 곱하기 G 9.8. 그래서 얘의 속력은 9.8이 되는 거야. 얘는 1초니까 2초죠, 그렇죠? 2초에다가 9.8 곱하면 19.6. 3초에 9.8 곱하니까 29.3. 공식이 이거 된다. 중요합니다.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 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이게 낮은 속도 구할 때.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개념. 그래서 낮은 속도 구할 때 이 공식을 쓰고, 두 번째 변이 구할 때, 다시 말하면 뭐 위치 구할 때, 이때는 S는 원인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가 속력이고 여기가 시간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뭐라 그랬니? 이동 거리라 그랬다, 그쵸? 시간이고 속력일 때 등가속도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V제로고 처음 속력이. 그러면 요 면적이 뭐가 된다? 넓이가 위치가 된다고. 요 넓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니? 요 네모는 어떻게 보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0 T가 되죠? 네. 요거는 여기 낮은 속도니까 낮은 속도는 어떻게 구했니? 낮은 속도는 V0 곱하기 AT의 제곱이잖아. AT잖아. 그럼 요거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다. 됐죠? 그러면 수직 방향일 때의 연이는 S는 당연히 V0 T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속력 0이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써줘야 되나? 얘 0이고 얘 대신에 G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되니? 어렵니? 네. 너무 어려워요. 깜빡이지 말고. 그럼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된다. 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S 대신에 우리는 뭐 집어넣으니 자연각화 운동은 이동 거리가 아니라 높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S를 뭘로? H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높이 H는 2분의 1 GT의 제곱.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여기까지 올 때 높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묻는다고. 그러면 조공식 집어넣으면 된다고. 됐죠? 세 번째 공식 EAS는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요 공식이 되고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교재에 없어요. 이거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놓는 거예요. 어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시험 문제는 표로 잘 나와요.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여기는 수평 방향.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온다. 자, 일단은 힘 해봅시다. 힘. 자연학과 운동은 힘은 무슨 힘 작용하니? 중력 작용하죠. 얘는 힘 작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힘 없어요. 봐봐. 수평 방향으로는 힘 없고 수직 방향은 힘이 있다. 요때 힘이 중력이다. 속도. 이때는 무슨 운동? 일정하게 어떻게 증가한다. 얼마로? 9.8로. 얘의 속도는 그냥 1점이야. 1점. 같다. 됐습니까? 얘 가속도.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죠, 그렇죠? 로 어떻다? 일정하다. 얘는 가속도 있다 없다? 없다. 왜 속도가 일정한데 가속도가 어디 있어? 그러면 마지막 운동은 자연학과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요 그래프, 요 표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 161페이지 요 그림 옆에 요거 나와요. 표. 그래서 힘은 중력 없으면 힘중력 등가속도 등수 나오죠, 그쵸? 그 표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복사하는 자연악화 운동 그래프 여기 T고 속력이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그쪽 이렇게 된다. 요게 기울기가 뭘 뜻한다? 중력 가속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짜이나 1초일 때 얘 속력은 얼마? 이건 얼마일까? 9.8이죠, 그죠? 2초면은 이건 얼마가 될까? 19.6이 됩니다. 그래서 9.8씩 빨리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 요 이동 거리를 요
요것도 마찬가지 면적이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세요. 몇 개씩 늘어나니? 이런 거리가 이런 거리 자세히 보면은 또 삼각형 하나고 얘는 삼각형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렇죠? 그래서 1, 3, 5, 7로 갑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여기 만약에 이동 거리가 5m 있다. 얘는 15m 가고 아니 얘는 (25m) 가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자, 교재 161페이지 맨 밑에 결론부터 보세요. 맨 밑에 결론. 밑줄 긋습니다. 결론.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연낙하하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밑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거기 맨 밑에 결론 161페이지 결론. 야, 교재 161페이지 맨 밑에 결론.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으로 날아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자연낙하 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겁나 중요한 거 했어요. 그러면 문제 풀어봐야지. 문제 갑니다. 167페이지. (5번) 166페이지 5번 2페이지요? 166 5 먼저 주는 문제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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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1초가 속력이 0이면 2초 때는 1초에 9.8, 2초 때는 19.6, 3초 때는 29.4. 그러면 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6번 풀어보세요. 굿, 정답입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틀렸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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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보수.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맞추고 가. 네, 맞던. 정답. 선생님 좀 일본 좀 나눠 소개해 정답.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틀렸습니다. 아, 자, 일단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니래. 야, 중력 크기 어떻게 구했니? 어? 중력의 크기 F는 뭐 9.8 곱하기 m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알려줬고 m이 얼마야? A는 5kg죠. 곱하면 얼마? 49N 나오죠? 그래서 A 기억 맞고
그럼 승은아 B의 중력의 크기는 얼마니? 9.86. 9.8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니은 수평면에는 A, B가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 있죠? 떨어져. 질량이 5kg, 1kg로 똑바로 거네. 질량이 5kg, 1kg로 달라도 동시에 도달한다. 동시에 떨어진다. 왜? 중력 가속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니은 문제고.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둘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속력이 어떻다? 같다 이 말. 네. 빠른 게 아니라 질량이 달라도 속력 변화는 가속도는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속력이 똑같다. 자, 167페이지. 167페이지 7번. 아. 정답. 지금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정답.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속력 변하는 거 내가 뒤에 집어넣었어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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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라 그냥 하는 정답. 정답. 거. 그냥 틀렸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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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우리 우리는 9.80 그러는 거예요. 할게요. 너 수업 안 들었어? 아까 쌤이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 자, 갑니다. 기억. 연직 방향의 속력은 P에서가 Q보다 크다. Q가 더 크죠? 에이! 아니요. 어? 신기하다. 야, 너 보고 대답해, 임마. 뭐 아니오야. 얘가 지금 그림에서 얘가 P잖아. 얘가 Q고. 누가 더 빨라? Q가 더 빠르잖아. 네. 근데 얘가 더 빠르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아 그렇네. 아 그래요? 봤어요. 와, 진짜 좋아. 제발 문제 좀 제대로 읽어라. P가 Q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빠르다. P가 Q보다 빠르다. 이게 틀렸지. 얘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네. 니은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달라요. 중력은 어디로? 밑으로. 아래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수평으로 가다가 중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포물선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고요. 틀렸다고요. 그 다음 디귿 수평으로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다. 이쪽으로 2m/s 같대. 2m/s니까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니? 속력이 2m/s면 1초에 2m 간다는 소리죠. 네. 그럼 1초에 2m 가고 1초에 2m 가고 1초에 2m 가고 1초에 2m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m래. 몇 초 걸릴까? 엄청 먹게 하는데 뭐 엄청 걸리죠? 어? 9.80 속력 변해가지고 더 빨리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2m,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2m,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2m.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죠, 그렇죠? 수평 방향은 속력이 일정하죠. 공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쭉쭉쭉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0m 갔으니까 1초에 2m 가니까 10m 갔으니까 몇 초 걸린다? 5초 걸린다. 어렵다. 이게 어려우면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푼다. 미치겠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 최고 난이도의 문제 아이고야. 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3번입니다. 정답. 자인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정답. 정답. 3개 찍어가지고 정답. 와 대단하다. 틀렸습니다. 아이고야. 정답. 정답. 이종이. 아니 정답. 뭐야? 보이지 진사 그런 건 좀. 자, 보세요. 답답하다. 여기서는 A고 여기서는 B고 이렇게 떨어졌고 얘는 이렇게 떨어졌대. 근데 여기는 거리가 D고 여기는 거리가 2D래. 2배라 이 말이야. 2배. 더 멀리 갔다 이 말이야. 됐죠? 요 문제고 문제에서 질량은 누가 더 크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다. 지금 문제에서.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갑니다. 공기 저항 무시해가지고 소용없지 않아?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놈이 틀리고 있어. 이씨. 아니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선생님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중력밖에 작용 안 하니까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하고 관계 있다 없다? 나 아 없다고. 질량이 얘가 더 크더라도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질량이 달라도 중력 가속도는 9.8로 똑같다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시간도 똑같다고.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다고. 에이? 네. 근데 제 비가 더 거리가 멀어가지고 더 빨라야 돼. 그러면 얘는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 중력 가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네. 지금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똑같다고.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니은 속도. 맞아요. 자, 일단은 D부터 해봅시다. D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까도 또 공부했다. 중력 크기는 뭐니? 9.8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럼 얘가 질량이 지금 얘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중력의 크기도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같은 게 아니지. 그래서 너희 아까 선생님 별표 나는 거 보면은 중력 가속도는 같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비례한다. 적어놨어요. 아까 사진에. 그거 묻는 문제예요. 그럼 디귿은 니은 봐봐. 니은 속력은 야 둘이 동시에 떨어져. 시간이 같아. 시간이 같아. 근데 이동 거리가 2배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겠니? 야,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얘가 지금 얘 t는 같아. 근데 얘가 얘보다 2배 더 멀대. 2배. 그러니까 속력도 어떻게 되니? 2배 돼야 될 거 아니야. 참. 얘 속력은 어떻게 되니? 속력은 걸린 시간 t분의 d가 되죠. 얘는 걸린 시간은 뭐니? 속력은 걸린 시간 t분의 뭐? 이동 거리 2d가 되죠. tt는 똑같다 해. 그럼 얘는 V는 d가 되고 얘는 V는 2d가 되는데 얘가 2배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속력 비교하면 얘가 1, 2 그래서 1대 2다 맞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은만 맞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수평으로 던진 거니까 나선 속도 요 공식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V0는 여기서 AT는 똑같죠? T 걸린 시간 똑같고 가속도 똑같고 그럼 V0 처음 속력과 같아. 처음 속력이 얘가 지금 이동 거리가 더 많으니까 얘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된다. 다시 넘어옵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146페이지는 읽어보기만 해도 되는 건데. 자, 갑니다. 164페이지 3번. 지구 주위에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합시다. 어떤 거? 방금 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멀리 나간다. 별표하세요. 164페이지 첫 번째,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간다. 됐습니까? 잘 봐. 이렇게 떨어졌어. A는 던졌는데 B는 이렇게 떨어졌어. 이게 A고 여기 떨어졌고 얘는 B 여기 떨어졌고 C는 여기 떨어졌대. 여기가 0m야. 너 나중에 설명 안 듣고 또 질문하면 혼날 거야. 저요? 요게 1m야. 요게 1m고 요게 1m야. 그러면 A는 몇 미터 갔니? 1m, B는 2m, C는 1m, 그럼 누가 속력이 제일 빨라? C요. C가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제일 느리다. 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A 물체 여기 떨어지고 뒤에 거는 더 거리가 2배로 더 멀리 갔으면 얘가 2배가 더 빠르다고. 이해됐나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남는 거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가서 더 멀리 가긴 하지만 떨어지는 시간은 시간 제일 오래 걸려. 어때요? 같다. 셋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멀리 가서 떨어질 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왜?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아까 선생님 했잖아. 이렇게 떨어뜨리고 얘는 밀어 떨어뜨려도 이렇게 하면 동시에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시간은 T는 둘 다 같다고. 셋 다 같다고.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 높이에서 선생님이 속력을 빠르게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1초 만에 저 멀리 가서 떨어지고 얘는 속력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초 걸린다고.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고. 거리만 어떻게 된다? 속력이 빠를수록 거리가 더 멀어진다. 이 소리인 거예요. 됐죠? 그럼 지구로 따지면은 여기서 대포를 뿅 쏘면 이렇게 떨어지고 대포를 쏘면 또 이렇게 빠르게 던지면 여기 떨어지고 더 세게 빠르게 던지면은 어떻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원운동을 한다고. 됐습니까?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 그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죠? 165페이지 5번 봅시다. 모르면 병신. 이거 대놓고 병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5번 문제 풀어보세요. A가 1, B가 2, C가 3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정답. 수시가 자, A는 이렇게 떨어지고 B는 이렇게 떨어지고 C는 더 멀리 가가지고 원운동하니까 C가 제일 빠른 거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묻습니다. 지구야, A하고 B하고 떨어지는 속도, 떨어지는 시간은 다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A와 B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요 그림에서. 에이? 자, 165페이지 3번 별표하세요. 3번 별표하세요. 3번 문제 3번.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뜻이야. 이 3번이 어떤 거냐면 이거 묻는 거. 이거 묻는 거. 그럼 빨리 B가 채워보세요. 자연학과하는 물체 기억은 무슨 힘? 중력. 속도 일정하게 증가. 니은은 일정하게 증가. 디귿은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할 수 있죠? 요거예요. 요거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별표 지금 2개 해놨잖아. 이렇게 표로 많이 물어봐요. 쉬는 시간. 아저씨.
14번 168페이지 14번 다 맞추면 쉬는 시간 가줄게. 풀어보세요. 164. 이게 어디? 168페이지 14번 정답 한 명 통과. 정답 3명 통과. 은거예요? 4명 통과. 어쩌? 많은 거예요? 4명 통과. 아, 어쩌? 거의 못하냐? 이기. 5명 통과. 쌤. 6명 통과요. 저 다랑 했는데 중간에 다섯 번째 이해를 못했어요. 쌤 그렇다는 거. 말해 빨리. 잠시만요. 빨리 좀 말해. 이게 진행이라도 아주 빨리 말해. 이보다 낫거든. 죄송합니다. 이제 한 문제 맞췄다고. 통신 아까까지는 계속 이거요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요 아니 이거요.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기억 발사 속력은 A와 B가 같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른 거죠. 왜?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다 그랬으니까 B가 지금 더 멀리 가서 떨어졌으니까 B가 더 빠르다. 수업 안 돼.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또 나왔다. 중력의 크기는 뭐니? 9.8 곱하기 질량이야. 근데 A와 B, A, B, C 물체가 동일한 물체래. 문제에서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도 크기가 같다. 디귿 C의 운동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한 문제 더 풉니다. 이거 틀리면은 지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틀리면 병신. 12번 문제. 고사를. 병신입니다. 이 진짜 어디? 아. 아 진영이 나. 저 어떡하냐? 사소해. 정답.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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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정답. 이제 틀려버리기 싫어서. 별표 다시 할까? 근데 저것도 찍었다. 뭐. 현승은 질량이 다른 물체라도 가속도는 어떻다? 갈게요. 아 갈게요. 같다고. 얼마로? 9.8로.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기억도 했냐? 어? 내 기억도 했어. 이거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틀렸죠. 어이? 가속도의 크기는 A나 B나 다 9.8로 똑같다고. 중력 가속도는 이은 잘못봤다. 좀 니을 C하고 B로 봤어.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 맞죠? 아저 C가 멀리 갈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B가 조금 가고 C가 더 멀리 갔으니까 C가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잘 보세요, 문제 제발. 얘는 B가 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안 내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네. 이은 맞고.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와 C가 같다. A와 B 둘 다 무슨 힘만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어느 방향? 위 아래 방향.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거 4번이 됩니다. 너무 영광 없을까요? 에이. 따차 따차. 지범이 두 마리. 4번. 뭐 이것도 쉬운 문제를 어떻게 내니? 아니. 니 잘못 봤어. 쓰레기. C가 D보다. 분명히.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더 죽여버렸어. 니 먼저 줬어. 당연하지. 얘도 못 봤어. C만 있어. 자, 그럼 13번 풀어보세요. 문제 위에 거 문제 봐야 됩니다. 12번, 13번에서 12번에 보면 질량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진짜. 너더 남아. 풀리했는데. 맞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누구와 관련 있다? 질량하고 관계 있다, 그렇죠? 너 4번에 그럼 질량이 누가 제일 크니? A가 크고 C가 제일 작다 그랬으니까 C가 중력이 제일 작죠? 네. 아니 문제를 보라고. 이게 하나 봐. 아, 저 새끼는 선생님 말할 때만 다 딴 생각을 하는지. 아니. 내가 씨발 문제 읽을 때 지금 위에 보면 12번 문제 위에 거 봐야 됩니다. A가 질량이 제일 크고 C가 질량이 제일 작다라고 한 번 더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3번 체크하는.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맞았네.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9.8씩 A와 B가 똑같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제일 큰 A가 제일 크고 질량이 제일 작은 C가 제일 작다. 진선 니도 봐서 니도 틀렸잖아. 잘했어. 4번 속도 변화량이 뭐니? 가속도잖아. 이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맞죠. 그러니까 B와 C가 9.8로 똑같다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은 B와 C가 똑같다고. 그래서 2번 운동하는 동안 A와 B는 포물선 운동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네. 쉬었다가 아빠가 맞았잖아. 170페이지 들어가. 나 문제 풀고 싶어. 5분만 쉴 겁니다. 근데 이 새끼 4번이나 했어. 이거 뭔지. 사진 찍으세요. 문제 있어. 아, 진짜 중학교 2학년에서 전 일관성이 좋잖아요. 95점. 그럼 이번 생 좋은